이재명 당대표가 되면 그때야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을 할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그쪽에 이제 결집을 할 테니까. 그래서 또 떨어져 나갔던 분들 중에서 보수적인 분들이죠. 예. 다시 아유 또 저거를 어떻게 봐 하하. 결집할 수 있는 거고. 문제는 뭐냐면 이제부터 계속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될 거라는. 발표될 때마다 이제 싸움질을 해야 된다는. 40%가 뭘 40%를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집권을 하는데 최소한이 한 40% 때는 돼야 45%. 되거든요.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이재명과 그다음에 윤석열이 네. 검찰 조사실에서 검사와 피의자로 만든 국민의힘이 기대하는 것은 이재명 당대표가 되면 그때야 대통령의 지지율이 드디어 반등을 할 것이다. 이런 분석과 전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그쪽에 이제 결집을 할 테니까. 예. 이쪽에서도 떨어져 나갔던 분들 중에서 보수적인 분들이죠. 예. 다시 아유 또 저거를 어떻게 봐 다시 결집할 수 있는 거고. 예. 문제는 뭐냐면 이제부터 계속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될 거라는. 8월 중순에 일단은 법인카드 수사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시효가 9월 안에 끝나는 것들이 선거법 관련 시효들이 9월 안에 끝나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변호사 대납 이런 것도 시효가 좀 얼마 안 남았어요. 변호사비 대납. 그 밖에도 일단은 시효가 얼마 안 남은 것들부터 발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시효가 여유 있는 것들이 그 뒤엔 또 계속 발표가 될 거예요. 발표될 때마다 이제 싸움질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모든 이슈가 글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당은 그거 막느라고 정신없을 테고. 결국은 또 사랑해요 이러겠죠 또. 예. 이런 상황이 되는 그러니까 거죠. 최근에 뭐 이준석 대표, 김건희 여사 이렇게 시끌벅적했던 것이 오로지 이재명에게만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교수님께서 잠깐 우리 쉬는 동안에 40% 대기할 때 한 40%까지는 올라갈 것이다. 그 말씀 주셨어요. 40%가 뭘 40%를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두 가지 나중에 좀 얘기할 텐데 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하나는 장기적인 원인이고 하나는 일시적인 원인이거든요. 일시적인 원인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돼요. 근데 이 장기적인 원인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많이 올라갈 걸 기대해서는 안 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집권을 하는데 최소한이 한 40% 때는 돼야 되거든요. 그래도 40%만 돼도 돼요. 그 정도는 회복할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일시적인 원인은 이제 극복이 되면 조금씩은 오를 겁니다. 조금씩 오르는데 제가 볼 때 한 40%대 있잖아. 그 위아래. 거기가 그 정도가 이제 목표로 봐야 되고 여기서 사실 50, 60 넘으려면 이거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좀 더 확장 정책을 쳐야 돼요. 조금 더 쪽으로 가야 되고 지금 보면은 너무 자유지상주의, 리버르테리안이라거든요. 굉장히 극단적인 정치 이념을 갖고 있고 권위주의. 그 법질서 세워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 찍어 내린다라는 느낌들. 그다음에 내부 총질 허용 안 한다라든지 이런 거.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그 옛날 이념 있잖아요. 반공주의, 반중 뭐 이런 식의 극우적인. 아니 대통령실에 어떻게 극우 유튜버가 들어가 있어?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되지. 그 사람들 똥오줌을 못 가린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향들을 보이고 있다면 쉽게 말하면 기업의 목표는 사익이에요. 공익이 아닙니다. 근데 대통령은 뭘 추구해야 돼요? 사익이 아니라 공익을 추구해야 돼요. 기업은 딱 1년, 2년밖에 못 내다봐요. 1년, 2년, 5년 이상은 그 조선왕조 500년이거든요. 그런데 국가는 뭐예요? 100년 앞에 10년, 20년, 30년 내다보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서로 목표가 다른데 자꾸 기업가 논리를 갖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망가져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고 이것까지 고치게 된다면 뭔가 좀 극적인 전환이 필요하거든요. 그다음에 대통령실도 좀 문제가 있는 게 대통령실이 뭐 김대기인가 뭐 하는 분인지 비서실장 존재감이 없잖아요 지금. 계속 대기하나요? 계속 대기만 하는 거. 그 존재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왜냐하면 이게 국민하고 대통령을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고집을 부리면 이 국민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라고 얘기해 줄 사람. 그다음에 그걸 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다면 국민들한테 이렇게 전달하고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 하고 이제 문제를 봅시오. 그 이철규 있잖아요. 윤핵관. 이 사람이 한 얘기.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왜 지지율 떨어졌나? 세 가지 이유를 듭니다. 하나가 뭐냐? 이준석 탁. 당이 아무리 정책에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당에서 협조를 안 해줬다. 당에서 불난질만 친다. 그게 이준석이다. 이준석 탓. 두 번째는 뭐냐면 적폐청산이 안 돼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들이 불만을 품는다. 예. 그래서 적폐청산을 계속해야 된다. 네. 아니 그 적폐청산하다 망한 정당이 누굽니까? 민주당 아니에요. 그거 꼴 보기 싫어가지고 당신들한테 그걸 정권 줬는데 앉아서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 세 번째는 뭐냐면 여론조사 기관이 편파적이다. 자기들 잘못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예. 세계를 보면 없잖아요. 네. 똥오줌 못 가린다는 얘기예요.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으면은 지지율이 오를 수가 없어요.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예.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참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예. 이재명과 그다음에 윤석열이 네. 대통령과 저쪽은 뭡니까 제1야당 당수 제1야당 당수.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예. 이 두 분이 검찰에서 예. 검찰 조사실에서 검사와 피의자로 만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참 이 놀라운 분석을 하셨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정상적인 국가였다면 그랬을 거라는 거죠. 대통령은 다시 화력을 그냥 집중포화할 수 있는 검찰이 될 것이다. 검사가 될 것이다. 그런 분은 그냥 검사를 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저런 분은 사실 피의자로서 법의 심판을 받았어야 되는 거고. 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안 됐죠. 그게 불행한 겁니다.